일본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에 대해서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제2의 구남도 사태, 꼼수 등재 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친절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금광으로 유명한 일본의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들이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반발에도 사도광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당시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 작업이 진행되지 않자 다음 해인 2023년 또다시 등재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인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역 기간인 20세기를 제외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기가 대상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코모스도 일본 측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코모스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에도 시대 이후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광산 채굴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설, 전시 전략과 시설을 현장에 개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사도광산이 올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코모스의 4단계 권고 중 보류의 경우 추가 자료를 보완한다면 그해 또는 다음 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코모스의 보류 판정을 받은 6건 모두 그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사도광산의 등재 신청 과정은 2015년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군함도와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등재 대상 기간을 1850에서 1910년으로 설정해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을 내리면서도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도광산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대화의 결과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는 이제 큰 야망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몇백 개의 유산을 이미 다 산업유산을 찾아서 정리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사도광산 다음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유력한 후보지가 있는 일본 도야마현. 1910년대부터 험준한 구로배강 협곡을 따라 전력 생산을 위한 개발이 시작됐는데 제3발전소를 지은 현장 노동자 3분의 1은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는 역사를 제대로 알릴 계획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歴史的な事実になりますと、私の方で責任を持ってちょっと答えられる、立場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強制労働の定義自体が難しいところは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 침략의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